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은 주식 딱 두 개입니다. 어제 미국장이 크게 급락을 했고 국내장도 초반에는 좀 크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결국에는 다시 상승을 만들었고 모든 종목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돈이 몰리고 거래대금이 쏠리는 곳은 정해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제가 봤을 땐 조금 강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번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돈이 강하게 들어왔는지 티가 났기 때문에 오늘 정리해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도움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 현대차 그룹 얘기를 예전에 이제 최근 했었는데 그 얘기를 제가 한동안 못 해드려서 오늘 또 해드릴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최근에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좋은 얘기 해 주시는 거 전부 다 하나하나 읽고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좀 하트 눌러 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달아주시면은 하트 하나하나 직접 누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댓글 저 힘이 됩니다. 꼭 짧게라도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저희 구독 부탁드리고 제가 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제가 이 로봇이죠. 그 다음에 현대차랑 엔비디아 관련된 자료집인데 2026년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혹시나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많은 분들이 좀 댓글로 요청하는 게 제가 이제 그냥 시장이랑 그 다음에 주도주 섹터에 대해서 매일매일 좀 정리를 해드리는 제 무료 카톡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오픈해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한번 다시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네,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거래대금 상위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오늘 장 초반에 마이너스 3, 4%까지 급락을 했었다가 반등을 한 모습이고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사실 크게 반등을 하거나 그러진 못했고 삼성전자가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사실 이 삼성전자는 오르고 SK하이닉스는 빠질 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또 그렇진 않고요. 아마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에 대한 이슈라든가 기대감으로 좀 반등세가 나와준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어제 엔비디아 급락세가 강하다 보니까 당연히 HBM을 납품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하락세가 강하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장에서 뭐 KLA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우리가 MAAT라든가 아니면은 엔비디아라든가 정말 메모리 반도체, AI 반도체, GPU 할 거 없이 다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초반에 별로 안 좋았고요. 근데 오늘 그나마 좀 강했던 거는 현대차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강했습니다. 최근 로봇 관련해서 미국에서 좀 지원하는 이번에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슈가 나와줬고 이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 기업이죠. 그래서 수혜받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도 있고 엔비디아에 대한 이 실제 GTC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기 있던 돈들이 아마 이쪽으로 좀 넘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 10% 정도는 강세가 나와줬고요. 이거는 사실 완성차보다는 로봇 이슈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는 오늘까지도 강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TC 본더를 납품한다 안 한다 말이 많긴 했는데 이 반도체 소부장은 그래도 강한 흐름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코덱스 200입니다. 코스피 1배수를 추종하는 ETF고요. 그래서 오늘 0.95% 정도 마이너스가 나왔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코스피의 2배수로 추종하는 ETF고 0.9 빠졌으니까 뭐 2배수 하면은 뭐 1.9, 1.8 정도 계산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얘는 상위 200개인 거고 얘는 전체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이고요. 오늘 원전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이 미국에서도 원전 기업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더라. 그래서 아마 국내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도 조금 엄청난 강세는 아니지만 거래대금이 좀 몰리는 모습을 확인했고요. 역시나 현대건설도 같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나쁘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타이거 반도체 탑 10에서 이 삼성전자가 반등하기도 했고 또 소부장 쪽에 반등이 이어지다 보니까 또 양봉 마감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한국 시장이 좀 강하다. 미국 시장이 그렇게나 엔비디아까지 해서 끌어내렸는데 국내 시장이 이렇게 셀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증시였다. 그래서 이젠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우선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거는 코스닥의 2배수. 그래서 오늘 0.74면은 코스닥은 그냥 보합권 그 강세가 나와주고 끝났다. 그러니까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마감했는데 오늘 코스닥은 플러스 마감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코스닥을 만들고 있는 업종이나 기업들이 오늘 꽤나 상승세가 강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거래대금은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 쪽에 몰렸구나. 그럼 코스닥 쪽에 어떤 업종들이 강세였는지를 알면은 돈이 몰리고 수급이 몰린 거를 알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삼천당제약,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바로 그 2등 제약바이오 기업인 삼성전자대약으로 조금 수급이 몰리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현대제철, 최근에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다음 코스닥 150, 코스닥 1배수 0.4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고요. 이거는 이제 하락 2배수라고 했죠. 오늘 조금 반등했어요. 왜? 오늘 코스피가 빠졌으니까 조금 반등했습니다. 그래도 200원이에요. 인버스는 제가 항상 관심 가지지 마라, 투자하지 마라 얘기를 하고요. 이미 사신 분들은 더 사거나 비중을 더 태우는 행위는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오히려 기업이 오를 만한 기업이 많이 하락이 나왔을 때 눌림목에 사는 게 낫지 하락에 베팅하는 건 좋지 못하다. 매번 강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미국장 대비해서는 사실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어요. 크게 빠지거나 크게 변동성 있는 게 SK하이닉스 말고는 좀 없는 것 같은데 외국인은 뭘 샀고 기관은 뭘 샀을까요? 개인들은 뭘 사고 뭘 팔았을까요?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순매수입니다. 외국인이 현대로템, 두산에너빌리티, 이수페타시스인데 물량이 너무 적죠. 이거는 안 산 겁니다. 이거는 관심을 끄셔도 된다. 이거는 외국인이 오늘 아무것도 안 샀다 보시면 되고 기관도 오늘 1,400억, 1,300억, 800억 안 샀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냄새만 맡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안 샀구나. 개인이 오늘 뭘 샀을까? 삼성전자 4조. 개인이 삼성전자를 오늘 하루만 4조를 샀습니다. 이 돈이 대체 어디서 났을까? 여러분 어제 시장에 들어온 돈이 얼마냐면 어제 10조가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삼성전자 팍 쏘는 거 보고 와 이제는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입금한 돈이 10조입니다. 어제 하루 만에. 하루에 많이 늘어야 1조 2조 늘던 시장에서 그것도 엄청 많이 늘어야 1조씩 2조씩 늘었는데 하루 만에 10조가 늘었어요. 그 돈이 다 어디 들어갔어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여기에 지금 7조가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렇구나. 아마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너무 높아서 언제 살까 고민하던 이 대기 자금들이 오늘 마이너스 3, 4% 빠지는 거 보자마자 아마 돈을 태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도로 매도를 누가 쳤고 누군가가 샀잖아요. 그럼 이런 물량을 매도할 만한 곳이 있나 고민되죠. 순매도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최근까지도 한 10조 가까이 팔았거든요. 근데 4조 6천억을 오늘 또 매도했습니다. 이거 왜 매도했어요? MSCI 모건 스탠리 지수 여기서 리밸런싱 나온다고 오늘 매도가 나온 것도 있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유독 매도세가 센 것도 있어요. 그다음 SK하이닉스 오늘 2.7조. 얘는 MSCI랑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매도가 나왔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에서 외국인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어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두 개 합쳐가지고 정확하게 외국인의 물량을 개인들한테 떠넘기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들의 대기 자금이 오늘 엄청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오늘 매도한 게 대단히 없어요. 매도한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반도체 많이 올라서 매도했더라. 근데 대단한 물량은 또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질 건 개인이 오늘 7조를 매수했고 그 7조를 외국인이 판 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적어도 저희가 오늘 외국인이 쓸어담으면 반도체는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건 뭐냐면 코스닥이 오늘 양봉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3월은 코스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또 모건 스탠리가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코스피가 7,500까지는 강하다면 오르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강하다면이에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기본 시나리오상 코스피 2026년 말 목표가는 기존 5,200에서 한 6,500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 시나리오예요.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는다면. 그리고 강세 시나리오. 시장이 너무 세면 어떡해요? 목표가는 6,000에서 7,500으로 올라갔고요. 약세 시나리오는 4,200에서 5,000입니다. 그래서 약해도 5,000. 정말 강하다. 7,500까지는 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강세 시나리오 목표가인 7,500은 2026년 상반기에 도달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세다 그러면 강하다면 하반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상반기에 7,500 갈 거야 라고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아시아 테크 애널리스트 숀 킴은 삼성전자 목표가를 21만 원에서 24만 8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현재 이미 21만 원이고요. 그래서 24만 원까지 뭐 지금부터 한 15% 이상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목표가를 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 무지성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은 좀 현실적인 목표가를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그래도 관심을 좀 가지만 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긍정적으로 보는구나, 삼성전자 나쁘지 않게 보는구나 판단하는데 저희는 코스닥에서 좀 관심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코스닥 활성화에 우리는 좀 바이오 쪽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바이오가 좋아진다는 거는 코스닥이 좋아진다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정부의 바이오 펀드 출범이 본격화되면서 수급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펀드가 나오면 바이오 쪽으로 돈이 당연히 몰리겠죠. 그리고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은 빠르면 3월 초중순에 코스닥 아니면 코스닥 150 지수를 활용한 액티브 ETF를 출시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액티브 ETF란 건 뭐예요? 코스닥에서 강하게 오를 것 같은 기업을 알아서 펀드 매니저가 골라가지고 운용하는 ETF예요. 그 뜻은 코스닥 기업에 여기 돈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항상 이게 이 액티브 ETF라지만 적어도 이 코스닥의 추세는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코스닥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어느 정도는 같이 태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업종의 어떻게 보면 탑픽들, 얘가 제일 셀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얘네가 골라가지고 이제 액티브 ETF에 배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 역량으로 증시에 더 크게 상승을 하는 거죠, ETF가. 그래서 바이오주 흐름이 코스닥 지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의 약 40%를 누가 바이오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가 상승해야 코스닥이 올라가는 거고, 바이오가 못 가면 코스닥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스닥을 바이오가 좀 주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삼성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바이오 액티브 ETF가 올해 1월 말 대비 순자산이 각각 700억, 450억 증가했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더 샀다라는 거죠, 투자자들이.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충분히 이 코스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바이오 쪽에 기대가 좀 몰릴 만한 이슈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바이오에서 우리가 빼고 볼 수가 없는 게 글로벌 학회라고 했습니다. 이 학회에 맞춰서 종목들은 꼭 봐야 돼요. 특히 아무런 학회가 아닙니다. 1월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4월에 있는 AACR, 5월에 있는 ASCO, 그 다음에 9월 넘어서 한 10월쯤 있는 ESMO, 그 다음에 SITC, 그리고 나서 다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중요한
제약바이오 헬스 컨퍼런스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여기 보이시죠? 4월 17일, 22일에 있는 ALCR 미국 아마케입니다. 이때가 이제 미국의 항암제 만드는 기업들이 우리 항암제가 얼마나 좋은지 발표하는 곳이에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그리고 지나가면은 이제 ASCO라고 있어요. 미국 임상종양학회. 이것도 거의 암이죠. 그래서 5월 29일에서 6월 2일에 시카고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쭉 지나면은 이제 10월에 유럽 임상종양학회라고 해서 ESMO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AACR, ASCO, 그다음 ESMO, 보통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컨퍼런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중간중간 말고 바로 이 AACR에 대한 기대감이 이 3월부터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보통 한 달 전부터 이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JP모건도 한 11월 말 12월부터 이슈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3월에는 바이오에 조금 유리한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바이오 기업 중에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골라야 되냐라고 한다면, 저희는 ETF 중에서도 좀 액티브 ETF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462900이라는 ETF가 있고요. 이게 뭐냐면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알테오젠의 비중이 상당히 작아요. 왜냐하면 알테오젠은 코스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올릭스, 셀티론, 한미약품, ST팜에서 누가 봐도 코스닥 중심의 바이오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코스닥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가 좀 강하게 움직인다면 이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이 펀드 매니저의 의견에 따라, 펀드 매니저의 생각에 따라 괜찮아 보이는 걸 잘 골라 넣는 이 ETF가 저는 상당히 시장을 따라가기에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에서 가장 큰 종목을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바이오의 얼추의 흐름은 좀 따라갈 수 있지 않느냐, 얼추의 흐름은 우리가 쫓아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462900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462900 하면은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이 저는 시작한다면 지금부터 추세가 시작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확실히 액티브 ETF가 상승률이 강해요. 올해 1월부터 한 100%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일반 ETF는 한 50% 40% 올랐습니다. 그래서 2025년 대비해서 상승률이 상당히 액티브가 강하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저는 오른다면 지금부터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에 손절가를 여러분들은 칼같이 지켜야 된다. 그래서 23,000원 짧게 잡습니다. 오를 거면 지금부터 15% 20% 오르는데 빠지면 마이너스 7, 8%다 해볼 만하죠. 그래서 저희는 바이오 액티브 ETF입니다. 지금 23,000원 저희는 손절가를 칼같이 잡고 추세를 보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니까 3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시장이 갑자기 이번에 빠진 것처럼 갑자기 흘러내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한번 버텨봐? 아니에요. 그럴 때는 손절가 왔을 때 칼같이 잘라내셔야 돼요. 왜? 이게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다시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르고 다시 기회 오면 다시 찍으면 돼요. 왜? 자를 땐 7, 8%지만 벌 때는 15%, 20%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소비비가 맞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현재 구간에서 칼같이 대응하는 게 정답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됐고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라고 한다면, 자, 매번 최근 들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그래서 강조하면서 계속 추세가 이어지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2차 전지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기업들 목표가 상향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가에서는 ESS,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전고체 배터리, 이건 로봇에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차세대 기술 가시화를 근거로 주요 기업들의 목표 주가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투자 의견을 버이로 유지를 하면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53만원 아니면 그 이상으로 상향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에 대해서도 ESS 모멘텀을 반영해
기존 38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한 47만 원 하니까 뭐 사실 뭐 지금부터 못해도 뭐 한 30%는 더 가지 않겠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긍정적인 추세가 지금 목표가 상향이 나와주고 있더라.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이 일시적 정체기를 지나 ESS와 AI 데이터 센터, 차세대 배터리라는 확실한 동력을 확보했더라.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가 오른다는 건 뭔 소리예요? 코스닥이 오른다는 거예요. 왜?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뭡니까? 2차전지 에코프로 그룹주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다 충분히 긍정적이라는 거는 코스닥 쪽이 괜찮을 수 있겠구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는 제가 항상 어떤 기업을 보지 말고 ETF를 추종하는 게 가장 좋다. 왜냐면 워낙 양극재냐 음극재냐 전해질이냐 배터리 기업이냐 말이 많아요. 그래서 굳이 그 하나하나 고르지 말고 그냥 업종의 평균을 따라가는 게 나는 시장에 소외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매번 얘기하죠. 그래서 305, 720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이고 안에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밸런스 있다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305, 720입니다. 305, 720 치면은 ETF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조드리기 시작된 구간은 이 구간부터 이제 2차전지에 대한 추세를 좀 강조를 드렸는데 이미 좀 안정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얘기하죠. 소외되는 리스크가 제일 크다. 시장에서 못 따라가고 엇박자 내고 가는 기업이 아니라 이미 고점 찍고 빠지는 거 사고 가고 있는 거는 못 잡고 다 오르고 나면 나중에 엇박자 타는 게 제일 리스크예요. 지금은 우리는 시장에 돈이 몰려 있다면은 잃을 각오로 들어가셔야 벌 땐 크게 벌고 잃을 때는 덜 잃는다. 지금 나는 잃기 싫어 하면 투자 못 해요. 잃을 수 있어야 더 크게 법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저희는 끌어올려서 18,000원으로 잡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2차전지는 손절가 18,000원 칼같이 잡고 가시면 됩니다. 이탈 안 한다. 끝까지 추세 보셔야 돼요. 이거 이탈 안 하면 끝까지 우상향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하고 그동안에 언급을 좀 덜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현대차 그룹 플러스예요.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얘기를 했었고 현대차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를 좀 자주 했었는데 이게 이제 현대차 그룹 관련된 기업들로 이루어진 ETF거든요. 근데 이게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이 목표가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손절가를 좀 올려잡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구간 라인 때가 여기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좀 많이 올랐다 보니 현재 구간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69,000원 안 깨면 그냥 끝까지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69,000원 라인 때 그러니까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진입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기존에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언급을 그동안 제가 못해서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 플러스는 69,000원 이탈 안 하면 그냥 끝까지 추세를 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3월을 본다면 코스닥 쪽에 관심을 둬야 될 것 같다. 근데 코스닥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오른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쪽이 좋으면 코스닥이 덩달아 좋아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표가 상향되고 업황 좋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슈 있고 일정이 있고 근데 돈이 몰리고 있다? 그러면 이를 각오로 가야 돼요. 왜? 시장에서 소외되는 게 제일 큽니다. 우리는 시장만큼은 따라가야 되고 제가 그걸 목표로 매일매일 돈이 몰리는 거 거래대금 몰리는 거 열심히 찾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1월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시장에서 그렇게 소외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시장보다 더 앞서 나간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영상을 보거나 제 구독자분들만큼은 적어도 이 시장에서 엇박자를 타거나 또는 이 시장을 못 따라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게 민감하게 제가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습관처럼 그리고 자기 전에 또는 출근 전에 전 영상 한 번씩 봤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세요. 아마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같이 우리 돈 몰리는 곳 같이 계속 찾아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이슈 많은 게 뭡니까? 현대차 로봇, 엔비디아 로봇, 자율주행
이거 관련된 제가 자료집을 2026년 버전으로 제가 만들었고 이거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냐? 그리고 아까 김동석 대표가 지금 현재 계속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 제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제가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에서 좀 갈피를 못 잡는 분들한테 좀 이제 실시간으로 좀 저희가 이쪽이 좀 강하고 저쪽이 약하고 그다음에 이 이슈가 갑자기 나왔고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어디 입장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댓글에. 그래서 이번에 좀 오픈을 또 무료로 하려고 합니다. 이거 다 어디서 만나요? 또는 당일 뭐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좀 무료로 드리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 무료로 좀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면은 뭐 전화번호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쓸 데도 없고요. 그다음 제가 받아도 쓸 데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고 무료입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어플에서 중요한 글을 쓰면 푸시 알람을 보내드리거든요. 그 푸시 알람에 대해서만 그냥 허용, 여러분들은 승인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무료로 접속을 하고 나면은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뜨게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설치하고 바로 허용하겠냐 뜨거든요. 그걸 해주셔야 푸시 알람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글은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무료로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면은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현대차, 엔비디아,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냐?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트럼프 정책 독점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 2026년 로봇 자율주행, 그다음에 2025년 하반기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저희 자료집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거든요. 전부 다 얻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아까 얘기한 대로 김동석 대표가 좀 이 주도주 섹터라든가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곳을 좀 최대한 좀 깊게 정리를 해드리는 제가 몇 년째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입장하고 싶다 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어플에다가 제가 공지글을 써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써놨냐면은 이걸 누르고 들어가시면 제가 3월 4일 수요일 저녁 7시에 이 어플에다가 입장 링크를 올려놓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어플에 들어와 있어야 입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3월 4일에 제가 링크 올립니다 하고 공지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무료로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500명이라고 해놨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500명 한참 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추가로 좀 실시간으로 돈이 몰리는 곳이나 제 의견, 제가 공부한 거 나눔 받고 싶다 하시면 여기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러려면 이 어플에 들어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플을 그냥 들어와 있다가 이거 맞춰가지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니까 뭐 필요한 사람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얼 추천주에서는 2월 27일, 26일, 25일, 24일 저희가 무료로 매일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장전에 저희가 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저희 장마감하고 저희가 관련주까지 해서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꼭 매일매일 자료 다 얻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제 깊은 의견이나 저랑 같이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참여할 분들은 3월 4일 수요일 7시 시간 맞춰서 이 어플에 들어와 있어야 입장 가능한 거니까 미리미리 어플 들어와 계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저희 유튜브 정말 관심과 사랑, 그 다음에 댓글 달아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댓글 하나하나로 제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힘이 나니까요.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고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